안녕하십니까. 다누리 엔진 설계하고 개발한 박기찬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주변에 어수선한 일들 정리 좀 하느라고 바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들 하는 일들 좀 있었고, 또 엔진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도 좀 이것저것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다누리 엔진 업데이트 관련된 기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사이드 다누리 시간이고요. 엔진 내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피상적으로 보겠지만, 이번에 있었던 업데이트는 이제 프로젝션 메소드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방법을 스탠다드 제트 프로젝션에서 리버스 제트 프로젝션으로 바꾸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제트 프로젝션은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이제 인기 있는 대부분의 3D 엔진들은 리버스 제트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냥 표준 프로젝션 방식만 썼었고, 이것도 아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좀 알게 돼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던 3D 엔진, 대부분의 최신 3D 엔진들은 리버스 제트 방식을 사용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적용. 근데 뭐 알아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바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번에 좀 결심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한번 고쳐보자 라고 생각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고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하부 구조의 라이브러리에 손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거나 렌더링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건들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문제점 생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작업을 했고 대충 테스트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문제 중간중간 계속 발견됐지만 어느 정도 다 고친 것 같고 쓸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스 제트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작업이기도 하고 싱싱하게 리버스 G 프로젝션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하고, 다누리 엔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실제, 그러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 고려사항들,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결과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어느 부분 고쳤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스 제트 프로젝션이 뭔지 설명하기 전에 스탠다드 제트 프로젝션이 뭐냐,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도 있고 이제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제 뷰 공간으로 바꾼 이후에, 뷰 공간으로 변환한 이후에 실제 0부터 1까지 뎁스 공간에 카메라 퍼스펙티브 공간으로 매핑하는 두 번째 매트릭스 함수를 이제 프로젝션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있고 정사형 쿼터뷰라고 하는 그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있죠. 그래서 뭐 그런데도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되어 있는 제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뎁스 밸류가 최종적으로
Z 값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까운 건 0으로 되고요. 근데 먼 데 있는 값은 1로 들어간다. 그래서 0 사이의 1로 모든 오브젝트의 뎁스 값을 변환해 주는 프로젝션입니다. 중요한 거는 가까운 데에 있는 밸류 Z 밸류 값은 0으로 간다. 이게 표준 프로젝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진 코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는 수정 전에 요번에 다누리 엔진에 있는 퍼스펙티브 FOV LH 레프트 이거는 이제 왼손 좌표계로 출력한다는 얘기고요. 퍼스펙티브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뭐 레프트 핸드냐 라이트 핸드냐에 따라서 다르고 뭐 오토그래픽이냐 퍼스펙티브냐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고요. 다 결론은 모두 이제 Z 값에 가까운 값은 0으로 먼 데는 1로 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얘가 실제로 해보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저 함수에 집어넣고 값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그 far 플레인하고 near 플레인의 값을 큰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1000, 2000, 3000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점점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가까운 데 거를 제대로 비교를 못 한다던가 오차들도 생깁니다. 플로팅 포인트 에러도 생기고 그리고 클리핑 에러라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제대로 안 되고 비교가 제대로 안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정확성들이 막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쓰는 거는 1000 이상은 못 쓴다. 1000 정도 뭐 2000, 3000까지 괜찮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못 쓴다. 그 비율. 그러니까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를 내가 10cm까지 0.1을 뭐 미터 단위로 본다 그러면 0.1부터 한다 그러면은 1000이라 그러면 100m까지밖에는 이제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100m 넘어가는 거는 클리핑 하던가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는 1m로 한다 그러면은 1km. 여기까지 이제 비율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리미트가 있고요. 요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 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써왔는데 리버스 제트 관련된 이야기 그 기술적인 이야기 찾아보면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프리시전이 요게 0부터 1까지 매핑되는 과정이 이제 리니어하게 매핑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따져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값들의 분배가 고르게 리니어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massive amount of precision near 0에 있을 때는 더 프리시전이 높고 그 다음에 1로 먼 데로 갈수록 그 낮아진다. very little near 그러니까 먼 데는 값이 부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값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점이 있어 제한점 앓고 쓰면은 뭐 기존에 다 콘텐츠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리버스 제트 방식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다 이걸로 만들었죠. 뭐 알고 쓰는 겁니다. 여러 요령껏 뭐 값 조정하면서 그 레인지 안에서도 요령껏 쓰는데 뭐 불편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못 사용하거나 요 제한의 규칙을 어기게 되면 이제 씬이 원하는 게 안 나오는 이상한 불편함이 생기죠. 요건 실제로 이제 그 아티팩트 이제 오류가 발생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개발한 XR 콘텐츠 예제고요. 실제 콘텐츠 납품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장면은 이순신 그 명량해전 콘텐츠라는 거예요. 명량해협에서 일본 배와 이제 13척 남은 이순신 장군의 배가 싸우는 XR 실가면 콘텐츠의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다 구현을 한 건데 이건 실제로 납품되어 있는 콘텐츠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저런 엔진 업데이트하고 디자인 파라미터들 건드리는 와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엔진 패치하고 나서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쳐야죠.
발생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 엔진 업데이트하고 카메라 파라미터 손대면서 발생을 했어요. 우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콘텐츠 개발할 때 단위를 플로팅 포인트 1.0을 1m라고 보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터법으로 매핑을 해서 개발하는 게 직관적이고 콘텐츠나 어떤 유닛의 일관성을 관리하기가 좋아서 그냥 1.0은 1m다라고 보고 모든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에 보면은 아주 큰 이제 실린더 병풍처럼 만들어 놓은 그 랜드스케이프 먼 원경을 갖다가 표현하는 이걸 실제 렌더링하지 않고 병풍처럼 그려서 하면 효율적이잖아요, 멋있게. 그래서 원경은 이제 실린더로 가상에 이제 페이크로 해서 놓고 하는데 요게 사이즈가 1000이 넘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1kg가 넘는 사이즈의 반경 1kg가 넘는 사이즈의 실린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진 거치고 나서 이렇게 네모나게 클리핑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치려 그러면 이제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먼저 이제 실린더를 줄이면 되겠죠. 1kg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몇백 미터 뭐 이렇게 줄이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은 니어 플레인이나 파뷰 플레인의 값을 조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파뷰 플레인은 어느 정도 크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해야 되니까 니어 플레인 값을 키워주면 돼요. 그래서 뭐 파뷰 플레인은 2000, 3000 쓰더라도 이제 기존의 니어 플레인은 0.1 썼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1.0, 1m 이렇게 가까운데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진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리버스 제트 프로젝션 메소드를 적용한다. 이런 옵션도 선택지가 있는 거죠. 엔진을 고치는 거는 이제 모든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갑자기 뭐 납품되어 있는 콘텐츠에서 엔진 업데이트 했더니 뭐가 깨졌다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테스트도 필요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고 리버스 제트 메소드를 저기 개발실에서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했고요. 그러면 리버스 G 프로젝션은 뭐냐? 이게 거의 뭐 식은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에 항 몇 개만 다릅니다. 이것도 뭐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공개된 자료 보고 똑같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nearest depth 가까운 데에 있는 depth는 1이고요. 먼 데에 있는 depth는 0으로 매핑이 됩니다. 원래 있던 그 방법은 0부터 1까지고 이건 1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리버스다. Z가 리버스 됐다. 그래서 리버스 Z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고쳐지냐? 이것도 자료 뭐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 방식을 쓰면 다 따져보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부터 0까지로 해서 수식을 적용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넌 리니어하던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리니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밸류 값이 프리시전이 좀 일관되게 공평하게 쭉 0부터 1 사이에 분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처음부터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하게 되면 일단은 니어 플레인하고 파퓨 플레인의 비율을 10만 이상, 100만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피니트 파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무한대의 파플레인도 쓸 수 있는 수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상 파 니어 제약이 없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파뷰 플레인 해보니까 그냥 약간 그냥 결과를 보니까 그냥
파뷰 플레인이 있는 게 낫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는 인피니트 파뷰 플레인은 적용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적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실제로 이제 10cm부터 대략적으로 10cm부터 해서 100km까지의 씬 뷰는 별 이상한 현상 없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충분한 100km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그래픽으로 렌더링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무한대의 시야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프로젝션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 달에 수정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스위치를 추가해서 이 얼터너티브한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제 글로벌로 스태틱 변수로 해서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 적용하게 되면 엔진이 리버스 제트로 동작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들을 했습니다. 하나씩 해나갔고, 항상 원위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라이브 엔진이죠. 사용을 하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막 중간에 바꾸다가 리버스 제트, 스탠다드 제트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베타 버전이라서 구현을 하더라도 항상 스탠다드 제트 방식이 정상으로 구현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삭제하면 안 되고 항상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려진 작업으로는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리버스 제트 적용하려면은 프레셔 매트릭스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뎁스 코드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뎁스 컴페어 관련된 거, 다이렉트X 바꾸는 코드를 리버스로 뒤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쉐이더 코드도 관련된 코드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뎁스 관련된 건 모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 내에서 G값을 쓰는 게 엄청 많잖아요. 엔진 안에서 어디 쓴지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찾아서 고쳐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 고쳐야 되잖아요. 어쨌건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거나 생각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예상 못한 결과들이 또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쓰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거 왜 깨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상 못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한 달 동안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잠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글로벌로 스위치 할 수 있는 프로젝션 스위치, 이제 스위치를 글로벌 밸류 하나 추가하고요. 이 밸류 값에 따라서 이 밸류 값을 모두 참조해서 엔진이 스위치 될 수 있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짰습니다. 이 옵션이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리버스 제트도 될 수 있고 스탠다드 제트도 될 수 있게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코딩을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요거를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딱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 실행 중에 리버스 제트로 전환, 스탠다드로 제트로 전환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쉐이더는 엔진 기동할 때 컴파일 하거든요. 이거 중간중간에 컴파일 하진 않거든요. 쉐이더를 컴파일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엔진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엔진은 지금 현재는 빌드할 때 컴파일 되게 돼 있어요. 속도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쉐이더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런타임에 바꾸는 거는 불가능했고요. 어쨌건 이제 요 옵션 바꾸고 빌드에서 실행하면 적용되게. 그래서 스탠다드 제트는 요것만 바꾸면은 스위치 껐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실행해보고 비교해보고 버그 잡고 이게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랑 계속 결과 비교하면서 렌더링 비교하면서 이제 테스트할 만한 씬들 계속 열어보고 해서, 왜냐면 Z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거나 뭐 블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결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고칠 게 많기 때문에 엔진의 모든 곳에 관여가 돼 있는 코드를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찾아가지고 고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테스트하고 고치는 게 반복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위치로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리버스 G라는 요 스탠다드 G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find in files 파일 검색으로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변경된 코드들을 한눈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 180개 정도 지금 수정된 위치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모든 코드들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요 플래그를 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테스트용도 검색이나 유지 관리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더 코드에도 리버스 Z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쉐이더 코드도 많은데 쉐이더 파일도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디폴트 쉐이더라고 되어 있는 올인원 쉐이더 코드 안에 다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 위주로만 잘 고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뎁스 쓰는 부분들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쓰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상하면은 다 고치고 하면서 이제 결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에 보면은 대부분 GPU에서 뎁스 관련된 일을 처리하지만 CPU로 처리하는 게 뎁스 소팅이 또 있어요. 그 투명 개체 지금 저희가 이제 포워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그 투명 개체라든가 투명 개체, 투명 아닌 개체 그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뎁스 순서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사용자가 임의로 순서를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CPU로 오브젝트들을 뎁스 소팅을 합니다. 여기서도 뎁스 값을 쓰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코드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드로우 여기 드로우 스트럭처 CPP라는 소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뎁스 소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희 엔진에서는 그 다누리 엔진에서는 이제 소트 키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 옵션에 따라 가지고 생성을 해요. 밸류를 쭉 이제 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쭉 서치를 하면서 그 옵션에 따라 가지고 그 옵션에 따라서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트 할 수 있는 키를 플로팅 포인트로 한 다음에 그 소트 키를 가지고 퀵 소트로 소팅을 한 번에 합니다. 쭉 제너레이트 된 값을 레인지를 해서 요것도 약간 이번에 하면서 또 버그도 찾고 조금 계산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버그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버그는 아니었지만 마이너한 버그들 또 테스트 시나리오 상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손댈 일이 없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된 코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어있는 버그들은 손댈 일이 없는데 요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하자가 발견이 돼서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친 후에 한 180군데 고쳤다고 했잖아요. 한 180 라인 정도 수정한 위치가 나왔고 계속 테스트하고 결과 보고하면서 이상한 거 있는지 보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새 엔진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다누리 엔진은 리버스 Z로 돌아가는 엔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이제 결과값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요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명랑 해전 씬입니다.
굉장히 큰 씬이고요. 퇴근 전에 시작을 했는데 퇴근 시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밤이 됐네요. 자, 요게 아까 봤던 그 명량해전 씬이에요. 지금 씬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큰 이제 월드맵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지형 메시가 하나 올라가 있고 가상으로 이제 원경을 표시하는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실린더로 페이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씬이 구현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킬로미터 사이즈가 넘어가면서 아까처럼 아티팩트들이 생긴 거고 요게 이제 가까운 거리 사실 거리 사이즈로다도 니어가 또 작아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게 원경을 넣어도 사이즈에 영향이 없도록 실제로 결과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요거 파라미터를 좀 보면은 이제 0.01이죠. 1cm. 10cm도 아니고 1cm네. 그러니까 니어 플레인이 1cm고 원경 파뷰 플레인은 10만이니까 아니죠. 10만이죠. 10만이니까 이게 이제 100km입니다. 100km까지 시야각이 있고 이제 가까운 데는 1cm까지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무한대에 클리핑이 거의 없게 씬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게 훨씬 편해진 거고 작업상으로도 결국에는 요게 이제 제한은 거의 없이 쓸 수 있게 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요게 걱정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이제 파뷰 플레인 클리핑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먼 오브젝트까지 모두 거리에 상관없이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씬의 오브젝트가 먼 데까지 있으면은 이제 파 클리핑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 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형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프레임 드랍이 이제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요 옵션을 쓸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엔진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코드나 이런 걸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하는 것들을 짜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누리 엔진은 리버스 제트를 지원하는 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뭐 일을 하기 편하고 그 전에 이제 뭐 파나 니어 이렇게 좀 신경 쓰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요한 업데이트, 굉장히 큰 업데이트죠. 하부 구조에서 이거 뒤집는 거는 굉장히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 기술적인 주제 가지고 또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